지난 한 해 동안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 시장이요. 이게 무려 315%나 성장을 해서 총 규모가 17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315%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새로운 코인이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월스트리트에 정말 거대한 자본이 블록체인으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숫자 자체도 놀랍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전환, 훨씬 더 핵심이거든요. 구조적인 전환? 네,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뭐 JP 모건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전통금융의 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왜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하필 이더리움을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선택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RWA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을 토큰화했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투자하는 모든 자산들 있잖아요. 네.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맞습니다.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금, 부동산 같은 것들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증서 형태로 기록하는 겁니다. 아, 디지털 증서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새로운 암호화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봐야 하죠? 이건 자산의 소유권이나 또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담보하는 일종의 디지털 금융상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 디지털 금융상품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소유권 자체가 디지털로 옮겨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블랙록이 만든 BUDL 펀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예요. BUDL? 네, 이건 사실상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하는 펀드인데 그 펀드의 지분을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 형태로 만든 거죠. 와, BUDL 토큰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블랙록이 운용하는 국채 펀드의 일부를 진짜로 소유하고 있다는 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개념은 알겠습니다. 결국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처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다는 거군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300%가 넘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 방화쇠는 바로 기관의 본격적인 참여입니다. 기관이요? 네, 이전까지 RWA는 대부분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들의 실험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실제 금융상품으로 수백만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건 더 이상 테스트가 아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실제 비즈니스가 시작된 겁니다. 실제 돈이? 그것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거물급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JP모건의 사례가 아주 명확한 증거죠. 2025년 말에 이더리움 위에서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어요. 1억 달러요? 네, 이건 일반 대중이 아니라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진짜 금융상품입니다. JP모건이 이더리움을 그냥 실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 인프라로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또 다른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17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있습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 이 막대한 디지털 달러가 모든 거래를 뒷받침할 인프라 역할을 탄탄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달러 기반의 디지털 자산하고 실물 금융상품이 함께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이 이더리움 위에서 만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왜 월스트리트는 이더리움을 선택했을까요? 더 빠르고 수수료가 싼 곳도 많잖아요. 네, 전체 온체인 RWA 시장의 34%를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이 가진 압도적인 유동성과 검증된 스마트 컨트랙트 인프라 때문입니다. 유동성과 인프라. 네,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의 진짜 강점은 그렇게 올려진 자산을 가지고 즉시 무한가를 할 수 있는 거대한 금융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이더리움 위에 이미 자리 잡은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디파이요? 네, 토큰화된 국채를 담보로 다른 자산을 대출받거나 다른 금융상품과 결합해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죠. 자산이 그냥 디지털 금고 안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그 자산을 가지고 바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거대한 금융시장, 일종의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이미 이더리움 위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블랙록의 BUIDIL 펀드가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동되는 기능을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전통금융과 디파이가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이더리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현재 170억 달러도 엄청난 숫자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많던데요. 네, 여러 글로벌 투자 은행과 리서치 기관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스탠다드 차터드는 2028년까지 이 시장이 2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조 달러,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는 거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2030년에는 전체 RWA 시장이 무려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조 달러요? 솔직히 그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현재 시장의 600배가 넘는 수준인데 대체 세상에 어떤 자산을 전부 블록체인 위로 올려야 가능한 수치인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들어보면 아주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현재 토큰화된 자산은 대부분 리스크가 낮은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기술과 시장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십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심지어는 미술품이나 와인 같은 대체 자산까지. 모든 것이 토큰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상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네요. 거래량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늘어날 테니까요. 당연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거래가 이더리움 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 즉 가스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죠. 동시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래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이어2 같은 확장성 기술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아, 레이어 2. 잠깐만요. 레이어 2라는 건 이더리움이라는 메인 도로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 위에 새로 지은 고속도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거래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해주는 거죠. 그 고속도로가 없으면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거래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규제. 네. 지금은 시장 초기 단계라 비교적 자유롭지만 시장이 조 단위, 경 단위로 커지기 시작하면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도 훨씬 더 명확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느냐,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요. 맞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도 무시할 수 없겠죠. 만약 10억 달러짜리 국채 펀드를 담은 코드에 버그가 하나라도 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코드로 작동하는 만큼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짜인 코드라도 예상치 못한 허점이 발견될 수 있고 이는 대규모 해킹이나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전통 금융 시스템과 온체인 시스템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RWA의 거대한 흐름이 정말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전환을 이끌어낼까요? 아니면 한때의 유행에 그치게 될까요? 현재까지의 흐름, 특히 블랙록과 JP 모건 같은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요. 이건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 대규모 자본시장으로 도입되는 전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전환 단계에 들어섰다. 네. 토큰화 기술은 금융자산의 발행 방식, 유통 방식, 그리고 결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향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땅 위에 그들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한창 구축하고 있다면 과연 이더리움은 우리가 아는 월스트리트를 대체하는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산과 미래 금융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